프랭클린 탐험대 찾아서 북극 갔었는데 오늘은 아침판 휙 돌려서 남극으로 자 트리컬 말투로 해봅시다. 출발합니다. 남극 대륙까지 안 가고 남극 대륙의 입구인 웨드레라는 곳으로 갑니다. 퀘스트는 남극점을 찍고 오는 건데 영국이 해야 되는데 불사 영국이 못했어. 아문센이 먼저 찍었어. 그래가지고 퀘스트 이거 체크 돼버려가지고 영국 애들이 야시하다. 우리가 찍었어야 되는데 와씨 퀘스트 딴 놈이 먹고 보상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남극을 이렇게 가로지르자. 횡단을 찍자. 미완료 퀘스트는 남극 횡단이다. 우리 퀘스트인데 다른 나라가 찍었으니까 우리는 남극 횡단을 찍어보자 라고 자 영국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세클턴 탐험대 인듀어런스 홀을 찾아라. 얼음 밑에 어딘가에 세클턴의 인듀어런스 홀가 있다고 후손들한테 퀘스트가 하나가 바바바박 느낌표가 떴어. 여러분 사실은 세클턴의 이 인듀어런스 홀라는 배가 여러분이 아는 타이타닉보다 2년 먼저 침몰했고 해양 고고학자들이랑 난파선 탐사꾼들이 타이타닉보다 사실은 더 많이 탐사하고 찾고 싶어 했던 배가 이 인듀어런스 홀입니다. 근데 하필 가라앉은 곳이 남극해야. 근데 남극해는 1년의 절반 이상을 얼음에 덮여있어요. 유빙에 덮여있는데 이 유빙이 가만히 얼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이 해류를 따라서 흘러요. 그럼 배도 그 해류를 따라서 같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해빙선이 있더라도 위험한 사태입니다. 인터스텔라가 떠오른 이름이 인듀어런스는 참다, 인내하다 라는 뜻이죠. 배 이름에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꽁꽁 얼어붙은 남극의 웨드레 아래에 인듀어런스 호가 침몰해 있다. 후손들은 찾아라. 하필 남극해에 가라앉아가지고 진짜 빵빵하게 타이타닉호 찾는 그분들도 지원 다 받아가지고 몇 번씩이나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탐험을 떠날 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오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배 이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십시오. 테러와 에러버스, 폭력과 암흑이었어요. 오늘 배 이름 세클턴의 인듀어런스입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름이 정직한 세클턴 씨의 인내호, 참을 인자호입니다. 실제 배 사진인데 얼음에 이렇게 갇혔어요. 남극의 유빙 사이에 이렇게 갇혔는데 이때는 쇠빙선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갇히면 인력으로 사람이 나가가지고 얼음 위에서 짝대기로 얼음을 깨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거나 봄이 와서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진작가를 데려갔기 때문에 장비도 많이 가져가고 배에다가 암실까지 설치를 했어요.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계속 본국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SNS가 없던 시절이지만 홍보자료로 보냈어요. 계속 신문을 싣고 우리가 이렇게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머리숱도 많고 잘생겼죠? 자, 정직한 세클턴 아저씨. 이분도 자기 받아가지고 경입니다. 서 어니스트 세클턴 씨. 장래희망 인플루언서였고요. 이분이 스테이터스에서 행운 스택을 못 찍었어. 브루니 양상 따라다녔어. 장점은 화술과 암기력이 굉장했다. 셰익스피어라든가 브라운의 시라든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연설할 때 그런 걸 인용하는 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세클턴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농민이었는데 늦깎이 학생으로 공부해서 의대생이 돼서 의사가 된 다음에 런던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조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세클턴도 아버지를 따라서 좀 큰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일랜드 촌놈 사투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정을 못 붙여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상선을 타게 됩니다. 아문센의 경쟁자였던 스콧의 남극 탐험 디스커버리 호에서 선원들을 모집할 때 세클턴이라는 애 좀 유능해 보이는데 해가지고 3등 항해사로 발탁되어서 드디어 출세 가도를 타는가 싶었는데 부상당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야 그냥 의가사 제대 시키자 해가지고 영국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래가지고 세클턴이 스콧을 되게 싫어해요. 앙심을 품습니다. 나를 감히 의가사 제대 시키다니 나 할 수 있는데 라고. 진짜 스콧도 싫고 군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정치나 해야지 하고 정계의 출사표를 딱 던지고 나갑니다. 근데 당선 실패.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자 해서 사업가로 노선을 바꿨는데 말아먹음 빚잔치. 그래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7.8기 정신으로 다시 나오자, 다시 해보자. 암기력과 하수라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서 수많은 시와 문학작품을 인용하며 사람들을 홀리는 연설을 하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자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탐험 펀드를 땡겨봅니다. 세클턴의 목표는 어떻게든 유명인사가 되어가지고 영국의 주류사회,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주류사회 편입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영국이 타이틀을 따지 못한 남극 탐험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게 유일한 그의 출세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당시에는 탐험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강연이랑 책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탐험으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목표였다. 근데 약점 행운스타일 못 찍었다. 재수 없으면 뭐라고 했지? 뒤로 넘어져 또 코가 깨진다는 이 아저씨한테 쓰는 말입니다. 세클턴이 탐험한다고 투자자 모으고 나라에서 정부 눈먼 돈 땡기고 하는 사이에 아문센이 남극전 먼저 찍었어. 이제 남은 퀘스트 남극대륙 횡단밖에 없었습니다. 아문센의 성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빚을 내서 사들이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탐험대 모집 공고를 냅니다. 세클턴이 직접 뽑은 사람은 기상학자와 다큐멘터리 촬영자였습니다. 레너더 씨는 영국이 지배하던 수단의 파견 경험이 있는 경력직 기상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뽑힌 거는 경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특기사항을 보고 특기를 보고 뽑았습니다. 벤조 연주였는데 바드로 뽑혔습니다. 바드로.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기상학자인데 날씨를 어떻게 봤냐면 이 벤조도 연주를 하지만 들고 배의 꼭대기에 그 왜 해적들이 올라가가지고 저쪽에 배가 보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벤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마스트 같은데 막루에 올라가서 영국 해군의 위상을 보시오. 나는 수단에 갔다 왔소. 아프리카의 더위 남극의 추위를 모두 느꼈소 하고 노래도 하면서 기상 관측도 하고 멋진 분이죠. 네. 농담인 줄 아시는데 실제입니다. 왜냐면 동영상이 남아있어. 동영상이 어떻게 있어? 하는데 그 시절에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 장래희망이. 탐험 대장이 일반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프랭크 헐리라는 사진 및 영상기 담당, 동영상 유튜브 편집해주시는 분 중요하죠. 뽑아야 돼. 그래서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을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영상 기사를 뽑았어요. 홍보의 중요성, SNS가 없던 시절에 이분은 홍보의 중요성을 이미 깨달았어. 셰클턴이 탐험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최대한 많이 찍어가지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고용한 전문가가 프랭크 헐리였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들은 대부분 프랭크 헐리가 직접 탐험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배 샀고 바드 모았지? 편집하고 동영상 찍어주실 수 있는 전문가 뽑았어요. 업적작하러 퀘스트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약점. 행운 스타일 안 찍었다. 이번에 또 터져. 나 진짜 돌겠어 이 아저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억가라는 말 싫어하는데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어 여러분. 출발 하루 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맙니다. 전 총리였던 처칠에게 전화를 겁니다. 카카, 우리가 나라 돈을 땡겨가지고 가는데 가도 될까요? 했더니 어차피 땡겼는데 그냥 가라고 사인을 내줍니다. 정속력으로 남극으로 내뺍니다. 그래서 1차 기항지인 남극의 영국의 해외 영토인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우스 조지아는 포경선들의 기지였기 때문에 바다를 읽을 줄 아는 노련한 뱃사람인 포경선 선원들, 선장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이분들이 야 올해 남극 얼음 상태가 신상치 않아. 가지마. 지금은 가지마.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출발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세클턴 말 안 듣죠. 내가 나라 돈 땡기고 전쟁이 났는데도 왔어. 안 돼. 가야 돼. 하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고를 외칩니다. 뭐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됐지. 망했다. 꽁꽁한 세클턴 탐험대가 얼음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본국에 전송합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배 안에서 자 겨울을 자 봄이 올 때까지 얼음을 좀 깨봤어. 해보다가 선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배 안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덧붙여드리면 세클턴은 스콧이 실패한 게 아문센처럼 썰매개를 안 데리고 간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개썰매를 이용하려고 배에 멍뭉이들을 잔뜩 데려갔습니다. 멍뭉이들은 우리가 아는 그 썰매 멍뭉이들은 아니고요. 사역견, 일하는 데 쓰는 멍뭉이, 잡종 멍뭉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어쨌든 보시라고 귀여웠는데 얘들이 겨울을 나는 동안 멍뭉이들이 사랑을 나누어가지고 귀여운 아가 멍뭉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결실, 귀여운 아가 멍뭉이. 아가 멍뭉이들 좀 이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에 넣어두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가 멍뭉이 태어난 거. 그래도 세클턴 탐험대는 아까 이렇게 갇혔지만 이 갇힌 배 안에서도 대장이 세운 루틴과 규칙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식생활은 바다 표본과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펭귄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굉장히 잡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들고 오면 됐다라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위스키 마셨고요. 자정에는 반드시 남자답게 코코아를 타서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물도 아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단체 빡빡이가 됐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연극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고립 366일째 1년이 넘었어요. 유빈과 충돌하면서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배를 버리고 나와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배가 압축 파일이 돼. 문이 닫히지 않고 모든 목재가 뒤틀려서 끽끽 소리가 나면서 배에 물이 차가지고 펌프로도 3일 동안 물을 퍼냈는데도 못 퍼내가지고 결국 포기를 하고 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펭귄의 저주가 나와. 황제 펭귄은 소리를 내지 못해서 벙어리 펭귄이라고 이분들이 불렀대요. 얘들이 주변에 잡아먹으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안 왔대요.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근데 황제 펭귄 떼가 8마리가 나타나더니 아일랜드 전설에 있잖아. 죽음을 알리는 요정 벤시처럼 괴상한 소리로 후에 꾸액 하면서 울부짖어가지고 다들 이거는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배를 버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감은 빛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배를 버리고 나왔더니 배가 뒤틀리면서 진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서 배에서 짐과 개를 내리고 보트와 썰매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침낭을 인원수대로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침낭이 부족해가지고 밤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누가 침낭에서 잘지 정했대. 보트를 끌고 이동하기 전에 세클턴 씨가 뜨거운 홍차를 만들어서 배급한 다음에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비록 남극 횡단 퀘스트는 포기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했더니 탐험대 대원들이 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사기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클턴이 본보기로 자기가 갖고 있던 금화랑 금 라이터를 바닥에다 버렸어요. 개인의 소지품은 1kg으로 결정했습니다. 표로 500일이 넘으면서 문명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면서 펭귄과 물개고기밖에 먹을 게 없게 되니까 문물을 머금고 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멍뭉이를 도살하라. 그래서 총으로 멍뭉이를 도살하게 됩니다. 618일차 드디어 보트에 탑승하고 이제는 로마 시대 노예처럼 노적기 모드 들어갑니다. 그나마 얼음이 있을 때가 낫어. 얼음을 녹여서 먹으면 물은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노적기 모드에 들어가니까 바닷물은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식수가 없어. 오염된 식수밖에 없어가지고 전원이 심각한 설사에 시달렸고요. 보트가 심각하게 흔들려가지고 심한 배멀미로 구토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뱃사람이니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탔던 배는 큰 배였기 때문에 보트랑은 급이 달라요. 작은 배일수록 배멀미가 심하다고 합니다. 배멀미로 구토하고 지붕이 없는 배여가지고 온몸에 차가운 비를 맞고 온몸에 동상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세클턴 탐험대는 일단 지도를 보고 가장 가까운 섬인 엘러펀트 섬, 코끼리 섬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무인도였고요. 펭귄들이랑 물개, 물범들만 사는 섬입니다. 여기가 제일 가까운 육지였거든요. 물론 GPS 장치 없었습니다. 보트에서는 바닷물을 못 마시니까 바다 표본 생고기랑 생피를 마시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엘러펀트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대원들의 몰골은 일주일 만에 20년 나이를 먹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러펀트 섬은 식량만 사는 사람은 없는 무인도예요. 계속 머무르면 다 같이 서서히 굶어 죽을 뿐이죠. 구조대를 요청하러 가는 모습이고요. 요청하러 가는 구조대를 환호하면서 꼭 우리 대리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손 흔드는 인증샷입니다. 이게 체력이 그나마 남은 배탈이 조금 덜 났던 5명 대장이랑 해가지고 총 6명이 구조를 요청하러 가장 가까운 영국령인 포경기지 사우스 조지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러 갔던 팀은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우스 조지아 섬에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쪽이 있고 안 사는 쪽이 있어요. 근데 안 사는 쪽에 하필 내렸어. 온도 지질이 없잖아. 내가 그랬잖아. 배가 내렸더니 하필 사람이 안 사는 쪽인데 그 사이에 엄청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 최단 거리로 가도 17마일이라. 그 거리를 산을 넘어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끼역끼역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엄청 추워. 남극에 있는 산이 얼마나 춥겠어. 봉우리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기발해. 엉덩이에다가 판때기 깔고 서로 몸을 줄로 묶은 다음에 썰매 타고 엉덩이로 미끄러져서 내려왔습니다. 성공했으니 럭키 비키고 살았어요. 낭만이 넘쳐? 낭만 과다야. 돌았어요. 진짜 도른자들이에요. 성공했으니 다행이지. 695일째에 드디어 문명이 보이는 곳, 여기가 요 마을이 보이는 곳에 도착합니다. 포경 선박들의 도움을 받아서 증기선 빌려가지고 남은 대원들, 이제 선 반대쪽에 남아있던 대원들이랑 무인도에 있던 선원들 힘들지만 차례차례 구조에 성공을 하고요. 전원 살아서 영국으로 귀환해가지고 토크쇼에도 출연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다들 원하는 대로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세클턴은 여러분 살아서 돌아왔다는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모든 탐험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단 한 명도 안 죽었어. 전원생존. 꼬라지는 비록 그지도 이런 그지가 없다. 상그지 때였지만 명예를 얻어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년까지 그래도 내가 못다한 평생의 퀘스트는 이루고 가야 하지 않겠냐. 투자를 받아서 다시 남극으로 갔는데 아까 그 폭경기지 있던 섬 있죠. 사우스 조지아에서 쓰러집니다.
피로랑 스트레스로 쓰러져가지고 심장 관련 질환으로 47세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아내의 부탁으로 본국으로 송환이 안 되고 사우스 조지아에 묻혀서 지금도 거기 영면에 들어 계십니다. 세칼턴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탐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로 지금도 이런 수식어로 알려져 있고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 돌아왔다. 마지막에 하나 더 제가 사족으로 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스킷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비스킷 한 조각인데요. 2011년에 세클턴이 탐험대에 가지고 갔던 비스킷이 경매에서 230만 원 한 조각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안 썩었어. 소화가 될까? 몰라? 먹어도 될까? 상태 보면 곰팡이도 안 피고 벽돌 같다고 했잖아 내가. 그냥은 못 먹었대요. 밀가루로 만들었대. 어쨌든 해피한 거 아니야 살아왔으면. 자, 오늘의 교훈 베이름은 신중하게 진짜 테러호랑 에러버스호 못 돌아왔죠. 정직한 잭클턴 씨의 인듀어런스호 참을인자호 인내호는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게 해피엔딩이다. 여기까지 오늘 신년 특집 모험 뭐든지 하는 리노와 남극 시클턴 탐험대 편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여러분?